지갑엔 젖과 꿀이 흐르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에 명품까지 밤에 킹카였을지도 모르지. 노정열 손병희의 여의도 한마당. 반갑습니다. 노정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꾼 손병입니다. 저 손병희 선수는 네. 그 종교가 있으시죠? 종교요? 예. 아니 머리에 걸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교회는 말씀하세요. 매주 나가요. 아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시죠? 하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런 말장난은 됐으면 아니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왜냐하면은 그 크리스찬은 하느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예수는 믿겠는데 예. 예수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구나 예. 라는 거 알겠는데 저는 그 하느님의 존재는 아직 실감하지 못해요. 옴니퍼텐트한 전지전능한 어떤 신성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신성인데 범신론처럼 우주 만물의 질서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 우주 자체를 그래도 신성으로 보시는 건 그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손병희 선수는 저 불가 쪽에 저 철학계에 가까우신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럼요. 그런 건가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 네. 예수의 그런 고행이나 그 숭고한 삶은 아셨는데 예수의 그 몇몇 그 문헌에 나오는 네. 그 기적 같은 일들, 네네. 그건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그거는 그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든다는 것만큼이나 예. 비유법 아니겠습니까? 솔방울은 수류탄을 만들 수 던질 수는 있겠지만 임명살상을 하기는 좀 그렇죠. 따끔했겠죠, 그죠? 예, 예. 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병우어든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든 이거는 예. 비유적인 어법으로 그렇죠. 그만큼 민심이 천심이라든가 심지어 성모 마리아도 사람들이 예. 뜻을 같이 하면 이루어진다. 예. 성모 마리아도 저랑 거의 같네요, 그럼. 그렇게 사실. 고귀한 분이구나. 근데 왜 교회는 왜 나가세요? 물리적으로 그 시간과 장소에 왜 나가십니까? 저 유부남이거든요. 아, 집안의 고위층의 압력과 협박과 회의에 따라서 거기서 다르네요. 근데 나머지 지금 예수에 대한 생각이나 하느님의 어떤 그 존재를 달리 해석하는 건 거의 저랑 같으신데. 왜 그러세요, 근데? 예? 아, 요즘에 뭐 저기 신념 사상 검 예, 신념 사상 중에 가장 목숨을 바치고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사실은 십자군 그렇죠. 전쟁도 그렇고. 예, 예. 그 지금 현재도 사실은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지만 아직도 권력으로 종교 권력이란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예. 수많은 뭐 예산이란 표현보다 수많은 헌금이 있고 또 그 헌금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언론도 소유하고 있고 자식들 다 군대도 안 보내고 유학도 보내면서도 자신들은 세금을 안 내는 이런 건 과연 하느님께서나 예수님께서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지금 거의 재정일치의 사회라고 실질적인? 한다면 보통 우리가 언뜻 딱 들었을 때 하도 부도가 많이 되니까 이슬람 국가들, 예. 그렇죠? 예. 그런 나라들 떠올리죠, 사실. 예, 딱 그런데 보통 이미지가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말 자체가 벌써 고대 중세 전 아닙니까? 이 재정일치하면. 그러니까 정교 분리, 정교 분리라는 건 예전에 이제 그리스 로마라던가 그 전에 무슨 뭐 이집트라던가 마야라던가 잉카 제국 같은 경우는 파라오라고 하는 또는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치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린 게 이제 기원전 몇천 년 전이거나 아니면 기원 후라 하더라도 서구의 문명과 또는 다른 문명과 충돌할 일이 없었던 남아메리카나 중앙아메리카의 그런 문명들이었는데 그것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기 좀 버겁다라고 해서 정교 분리 원칙이 엄격하게. 사실은 삼권 분립이 문제가 아니라 정교 분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그죠? 정교 분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정교 분리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건데. 삼권 분립은 그 후에 근대 시민혁명에서 나온 거고. 더 발전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근데 지금 정교 일치에 정교 일치.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몇 번 트위터나 개그를 했지만 예. 뭐 복사는 아니고 이건 자기 다시 표현. 가수가 조용필 선생은 같은 노래 5,000번 불렀잖아요. 뭐. MB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실한 불교 신자로 보입니다. 제 해석에는. 절을 싫어하기는 아니요.
절절할 절자에다가 어. 절체절명의 절자에다가 예. 절실한. 예. 독실한 거는 기독교 신자고요. 전에 한번 얘기 들었지만 절실한 불교 신자.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대한민국을 온통 사찰공화국으로 만들어놨잖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거 뭐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이 버전으로. 전 내용으로 웃기고 싶어요. 이 버전으로 한번 해. 자꾸 하라면 하는데. 네. 자 카메라 요거. 여러분 저는 사실은 알고 보면 절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제가 온통 대한민국을 사찰공화국으로 만들어놨다. 저는 그런 명백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끼고 이런 크리스찬보다도 늘 불법을 가까이 하고 불법을 끼고 다니고 늘 불법을 일삼는 사실은 저는 불교 신자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뭡니까 표음 문자가 아니라 표의 문자가 갖고 있는 요즘에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YS 때는 가장 무서운 절이 세무사찰하고 세무조사 두 절이었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는 보안사도 있었잖아요. 걔네 좀 약했어요. 근데 기무사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저기 이 군인들한테는 보안사가 제일 무서운 절이었어요. 예. 요즘에는 불법 사찰이라고 아주 무서운 절이 국민들을 가만 안 놔두고 있습니다. 그 아직 진행 중이죠. 민간인 불법 사찰 그 문제. 예. 그 최근에 나오는 얘기로는 재밌는 제목의 책인데 강남 좌파들이 MB 정권을 사찰한 그 책을 내겠다고. 그동안 사찰하고 있었나 봐요. 강남 좌파들이. 그 강남 좌파들이 MB 정권과 한노래당, 새누리당을 사찰했대 그동안. 불법 사찰은 아닌가 봐요. 그럼 직무 감찰이라 그래야죠. 그럼 사적으로 이렇게 관찰이라고 해야 되죠. 그럼 관찰. 사적으로 관찰한 거니까. 예. 사적인 그동안의 집요한 관찰을 조만간에 총 집대성에서 책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그 정부에 의해서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거죠. 직무 감찰이 아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가고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가 그런 공권력을 동인해 이메일 검사라든가, 이메일 검사한다든가 하는 식의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 근데 사실 국민은요 정권을 원래 감시하라고 있는 거고요. 원래 초등학교 3학년도 아는 요즘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헌법 제1조 1항. 나라의 주인은 원래 5천만 국민이고 70억 인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생업에 바빠서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대리인인 주인 대리인 이론에 의해서 프린시플이 에이전트라는 지자체장, 대통령 4년든 5년이든 비정규직 정무직 선출직 국회의원 2년이든 4년이든 이 사람들 보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리인들은 주인의 이익을 복무하라고 있는 거지 그 대리인들이 주인의 이익을 배반하고 대리인의 이익을 도모할 때 이때 주인은 언제든지 대리인을 해체 위임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걸 안다면 국민들은 정권을 늘 감찰해야 되는 거고 관찰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말이죠. 심지어 2500년 전 이럴 때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서도 왜 얘기 좀 다릅니다만 도평 추방제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저 사람은 힘을 많이 갖고 있고 잘못할 때 언제 저 사람 아무래도 민주주의 적이 될 것 같다. 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평소에 하는 짓 보니까 독재로 흐를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시민들이 국민 리콜이죠. 예, 그래서 국민 소환제. 조개 껍데기 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갖고는 도평 추방제로 해서 이 그리스 바깥으로 추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직접 있었잖아요. 민주제적 원칙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노무현 참여정부 때 지방 분권 참여의 일환으로 지금 주민 소환제가 지방 행정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제주도지사 또 하남시장 소환하려고 그랬다가 무산은 됐지만 아무튼 지방자치단체단 잘못하면 리콜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장관을 리콜하는 제도는 아주 없지만 있는 나라도 꽤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종교 사상이라는 거는 사실 불교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고 우리나라 개화기 때 보면 얼마나 우리 천주교도들이 진짜 살생을 당하는 그런 야만의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건 불교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권의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전쟁도 종교 간에 있었고 지금 2012년도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는 종교 다 인정해 주자. 그리고 정교 분리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종교가 많은데 종교 간에 분쟁이 별로 없다는 거. 그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권에 비하면 그나마 평화로운 거죠. 그럼요. 인도에서도 보면은 그것만으로는. 인도 대륙이 이렇게 쪼개진 게 그럼 맞아요. 그렇죠. 처음에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눠지게 된 게 바로 그 종교 때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힌두교도와 이슬람교 사이의 그렇죠. 갈등 뭐 네. 이런 갈등인데 근데 사실은 살색만 안 벌어졌지 MB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종교 편향적인 발언들 네. 뭐 서울시장 때 서울을 봉합하겠다 이건 둘째로 치고 정권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불교 신자들이랑 기독교 신자들 별로 사이 안 좋고 사실은 지난 DJ 노무현 정부 때 비해서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표현 이럴 때 쓰고 싶은데 예. 자신들의 그 양심, 자기들의 신념 이런 것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얻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런 의미에서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솔선수범해서 하는 정도 솔선수범. 예. 근데 요 얘기 십자가를 맸다고 표현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요 얘기는 네. 좀 그렇고 왜냐하면 사상 검증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그 얘기, 예. 그 얘기를 합시다. 예. 그러니까 뭐 불교든 종교든 마음에트든 심지어 네. 다 인정하고 다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네 머릿속을 보여줘라. 공개 검증 요구하고 있잖아요. 사상 검증. 나는 50년 전에 네 머릿속이 한 일을 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네. 원래 종북은 예전에는 반공 레드 컴플렉스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실 우리말로는 빨갱이라는 세 글자가 가장 아직도 그렇죠. 뇌리 깊죠. 예, 예. 가장 레드 컴플렉스니까. 그 후에는 아마 친북 좌파 내지는 좌파, 좌경이란 말이 좀 있었죠. 용공도 있었어요. 예. 그죠? 예, 용공. 요즘에 와서는 북한을 추종한다 그래서 종북이란 말로 제가 용어를 좀 알기로는 바꿔서 쓰이고 2008년도 있습니다. 2008년도였죠. 그 진보신당이랑 민주노동당 분리했던 예, 게 예. 그때 많이 쓰였던 말이었죠. 그 소위 말하는 민주노동당 내 종북 논란. 예. 예. 그때 이렇게 나왔던 건데 단어 자체가 주는 게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죠? 어떤 색깔론이죠. 네. 21세기의 색깔론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북이라는 것이 이제 그 종북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은 북한을 추종한다는 거잖아요. 북한의 체제를, 북한의 인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이거 스펙트럼이요. 사실은 사상이라는 게 100가지로 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보수, 예. 중도, 좌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도요. 추종하는 분도 있고요. 추종까지는 아니고 그냥 인정을 하자. 여기까지 있고요. 뭐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따지면은 북한의 체제를 따른다. 그죠? 야, 그리고 남한 정부에 비해서 비해서 예. 비교 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면은 3대 세습을 용인한다. 용인한다까지. 예. 그리고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는 북한을 규탄하기보다는 남한이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를 예.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 이런 분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뭡니까 사상의 바운더리는 한도 끝도 없는 스펙트럼은, 거죠. 예. 예. 한도 끝도 넓기 때문에 예.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가스통을 들고서 행동에 나서 MBC에 이렇게 난입을 하신다거나 뭔 일 있을 때 머리띠 묶고서 예. 성적이 휘두르고 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시긴 계세요. 네. 우리 봤잖아요. 행동파들이죠. 예,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 예, 맞습니다. 있긴 있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나라 그 백성들 전체에 어떤 여론에 미친 영향도 그 별로 없고. 그러니까 보통 그분들 따라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극히 일부분이고 좀 심하지 않냐. 그래서 꼴통이란 말을 쓰는 그렇죠. 거죠. 요새는 수구 꼴통이 아니라 좌꼴이라고 좌파 꼴통 내지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한 그 진짜 순수한 의미의 종북주의자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야죠. 예, 그거. 예. 예.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예. 과연 가스통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 성적이 휘두르는 분들이나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저쪽에서는 이거는 통계학이나 조사 방법론을 공부를 해보시면 아는데 네, 네. 요인 분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어느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의 그 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거를 분석을 좀 해보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보수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박사학위도 많으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들의 지분 확대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축, 또 혹시나 확대될까봐 한 축, 이 두 가지로 이제
양날의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 거죠. 메카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미국의 공화당.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도 이제 양당제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원래 공화당을 그 제 반석에 올려놨던 분은 아브라함 링컨이었대요.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정치인이었죠. 그죠? 농업보다는 공업을 장려하고 또 노예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랬던 분들이니까. 근데 아무튼 어느 순간 공화당이 보수파가 됐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초반에 개인적으로 무슨 부패 혐의가 많이 있어갖고 의원직 유지가 어려웠을 정도의 그런 메카시라고 하는 예. 국회의원이 어느 날 서류 웅치를 들고서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이네. 예. 들고서 여기에 BBK가 그게 아니라 하여튼 여기에 노태우 비자금 4천억 아니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 재밌는데. 여기에 공산당 명단이 있다. 아 커뮤니스트 리스트가 있다. 미국의 공산당 공산주의자들. 예.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갖고는 탄압을 받고 예.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계 음. 또 그게 그 밀어닥쳐갖고는 불세출의 영웅, 예. 미국 영화 아니 전 세계 영화계 불세출의 영웅, 영국 출신의 찰리 채플린. 지구촌이 나온 최고의 코미디언이신데. 그럼요. 사실 요즘으로 따지면 만평가고 세상 세태 평론가시죠. 그러니까 영화 배우이면서 극본가, 또 영화 모든 걸 연출가였으면서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예? 그 EBS에 나오는 그 영화 딱 나오면은 디리디리리리리리리리 이 주제곡 있잖아요. 이게 찰리 채플린이 만든 라임라이트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곡이어서 자기가 직접 작곡한 겁니다. 찰리 채플린도 그러니까 요즘 참 문예의 좌파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메카시가 거의 저 유인촌 같은 그렇죠. 완장 메카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쫓겨나서 영국으로. 예. 물론 나중에 영화계에서 미국 정부에서 사과를 하고 복권을 했지만 그나마 어팔러지를 해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메카시는 몰락하게 돼요. 예, 그게 전부 다 허구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일부분이었고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요인 분석할 때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실제 간첩이 활동 몇 명 아직도 있을 거고 있었습니다. 네.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노루팀부터 해가지고 몇 분들이 또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예. 뭐 저기 천도교에서 예. 천도교 교령하셨던 분도 북한에 가셔갖고 예. 있어요. 그렇죠. 예, 뭐 황장현만 온 거 아닙니다. 아마 정부를 어떤 식으로든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또. 예. 오익재라고 예. 천도교 교령 예. 이분도 좀 북한에 있고 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인적 교류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메카시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 전체를 뭐 공산한다거나 미국 전체의 어떤 사상이나 무슨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미국 국민들을 선전선동해가지고 권력을 찬탈하려거나 잘 보세요. 그런 거 아니죠. 그게 60년 전인데 그 60년 전은 어땠습니까? 바로 2차 세계대전은 승리를 했지만 바로 초강대국 소련과 그야말로 냉전이라고 콜드워라고 해서 서로 뭐 툭하면 스파이 뭐 교환하고 서로의 외부의 적이 있어서 내부의 문제를 항상 외부로 공적으로 돌리는 속죄양전. 그렇죠. 이게 항상 정치의 기본이거든요. 내부의 문제는 외부로 돌려라. 전쟁이라든가 이데올로기로. 그때 엄청난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메카시 저거 옳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공화당 내부였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그런 건 참 절차 민주주의에 있어서 참 조금 우리가 부러운 게 있어요.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공화당의 여성 국회의원 등등 몇 명이서 양심을 걸고. 메카시 이것은 옳지 않다. 아 그래. 예. 참 우리는 그런 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네. 그 지난 뭐 한나라당 때로 한다면은 송영선 의원 정도가 국방위원장 의원 정도가 나와가지고. 이런 색깔로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참 이게 나라가 감동스럽겠어요. 감동적이죠. 예. 그럼 아마 제가 새누리당 입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라면. 그렇다고 제가 입당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입당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입당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하여튼 뭐 지금 그런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지난번 빌미가 바로 뭐 공인이 됐으니까 뭐 이석기 씨하고 김재현 씨로 대변되는 뭐 구 당권파 경기 동부연합 뭐 주사파 출신의 국회의원 수많은 게 이제 종북이라는 이 두 글자로 이 주사파 출신의 혹은 누가 이한구가 그랬나요? 간첩 이한구요.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허무행 당한. 그게 이제 그 이번 300명 중에 누가 관측 그게 출신인지 이번 주 들어갔고는 발표해야 되고요. 민주통합당까지 예, 그 임수경 의원이라던가 또 이해찬 뭐 이런 분들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로 색깔론을 가지고 다시 북한을 추종하거나 다시 또 이 MB는 또 그러대요. 엊그제는 또 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 저는 그때 그 얘기 듣고 정말 우려스러웠어요. 우려스러운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각하가 이제 환골탈퇴할 때가 됐구나. 유체 이탈이 아니고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 자기 부정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잖아. 예. 저는 각하만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우리나라 어떤 공직자 면에서? 중에. 예. 사실은 자유와 민주주의는 같이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붙여놨죠, 근데. 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자본민주주의처럼 99% 이미지화가 됐고 우리나라만 해서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라는 뜻보다는 악랄한 폭력주의자, 교조주의자, 사회에 악을 끼치는 해악주의자, 반동이라는 뜻으로 굳어졌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민주주의 그 몇 년 동안 퇴보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퇴보한 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 실체적 민주주의는 어차피 DJ 노무현 때도 이루지 못한 거니까 절차적 시민적 민주주의. 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저 뿌띠부르주아 민주주의. 예. 예를 들면 시민들을 불법으로 사찰을 한다거나 예. 어떤 선거 때 디도스 공격이든 직권 남용이든 직무유기든 선관위 차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거나 또 강남을 부정선거 그러니까 절차에 관한 민주주의 선거라든가 불법 사찰은 사실은 YS 초반 때까지만 아니, 기무사나 보안세 때까지 있었어야 되거든요. 다 떠나갖고 국회 18대 국회 들어서 갖고 매년마다 날치기 했잖아요. 근데 날치기는 매년마다 했어요. 예, 그렇죠. 그거 없어졌어야 되는데. 아니 역대 국회 중에 매년마다 예산안 날치기 했던 정권은 없었잖아요. 그런가요? 그건 한번 제가 팩트를 조사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철 박정희 들고 나서는 전두환은 없었잖아요. 노태우 때까지는 아니 우리가 철 들고 나서부터 예. 그러죠. 아, 그래요? 적어도 1987년 이후에. 이원항쟁 이후래.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1987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전에는 80년도를 또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예. 예. 뭐 8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도 있고 또 뭐 87 년도 그렇게 있습니다. 따지면은 뭐 군사 정권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고 뭐 그 몇 그렇겠지만, 대목으로 나눠 봐야 돼요. 예. 아무튼.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철들기 시작했을 때 무렵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그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기 시작한 게 1987년 6월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후로 봤을 때 이렇게 민주주의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조금씩. 그때가 사실은 87년 6월 7월 넥타이 부대 그다음에 학생 시민으로 대변되는 뿌띠부르주아 민주주의 물론 그의 가을에 억눌린 노동자들이 일어났던 노동권의 확보라는 실체적 민주주의의 시초를 마련했지만 네. 지난 DJ 노무현 때도 이루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렇게 악화시키진 않았죠. 그럼요. 이거는 객관적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반했던 그런 각하가 자기 고백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물러날 때가 됐다는 얘기를. 예?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거, 네. 자유주의라는 것은 개개인이 생각할 또 개개인이 물론 체제를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사상 학문 표현 양심의 자유에서부터 자유, 시작한 이런 말이 건데. 원래 자유주의라는 예. 뜻이 리버럴리즘. 근데 그게 점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로 갔죠. 자유주의라는 뜻이. 잘 보세요. 방송을 장악하고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있잖아요. 예. 대법관 후보한테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어떻게 생각해? 머리로 생각하지. 진실을 밝혀줄 자료를 정부나 언론에서 제대로 밝혀주지 않았으면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가 정답이죠 사실. 그렇죠. 예. 저에 대해 한번 물어보실래요? 천안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좌초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얻은 정보는. 그러나 저는 북한이 파괴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인데 제발 좀 명명박박하게 생방송이면 더 좋고요.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양쪽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리고 모든 음성, 영상 파일을 다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서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우리보다 더 똑똑한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소위 말하는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미국, 영국, 일본 좌우 다 모든 국가들이 인정한 그 결론을 전 따르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실래요?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좌초설, 예. 저는 뭐 이 잠수함 훈련 중에 잠수함이랑 부딪혀하고 어쩌고저쩌고. 인간어뢰는 전 안 믿고요, 사실은. 인간어뢰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능력이 참 무궁무진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믿을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공격해갖고 어뢰 공격으로 해서 침몰했다라는 것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근거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자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기라는 것을 증명하라. 이거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 났어도 당시 지방선거 생각하면 60 지방선거잖아요, 그때가. 아마 그래서 지금 당시에 이렇게 지방선거. 그 색깔론으로 해갖고 국민들에게 이런 위기의식을 심어줬으면 그때 이겼을 텐데 그냥 뜬금없이 천안함 가지고만 사건으로만 가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진거 아닌가 해서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다시 또 잠잠해지려고 하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전공법이죠. 세게 치니까 네. 근데 박 터지게 싸우래. 박박 연대가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근혜 씨에 대해서 네. 야 이렇게 세게 치니까 막 나가다가 지금 약간 주춤해요. 잘 보세요. 올해 저희도 오늘 이번 주까지만 정리하려고요. 예, 박근혜 여사가 종북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모처럼 입을 열었는데 예? 종북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죠. 뭐 물질적으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고 악수하고 옆에 사진 찍은 거니까 물리적으로는 이적 단체 회합통신 고무 찬양은 아니고. 근데 이제 위법성 조각사회 중에 책임성이 모멸되죠. 왜? 국가에서 인정하고 승인을 받았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북이라고 주장하는 게 주장 아니라 안 해요. 그거는 그 외교로서 아주 훌륭한 행위잖아요. 예. 넌 심지어 그 동아일보에서 근데 사실은 요즘 주장하는 걸 따지면 저 인권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외교적 결례 내지 관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해찬 후보의 말을 가지고 한나라당에서 또 일부 보수 언론에서 사상 검증 뭐 종북 빨갱이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물질적으로 넘어간 박근혜 씨의 그 당시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따지면. 가지 말았어야죠. 더군다나 김정일을 이롭게 한 거잖아요. 박근혜도 박근혜도 내 옆에 서 더군다나 있다. 동아일보 예. 이 북한이 정말 자랑에 맞이하는 보천보 전투 그게 뭔 얘기냐면은 만주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김일성 유격대가 국경을 넘어서 보천보라는 일본인 군들이 경찰인가 군들이 지키고 있는 거기를 급습해 갖고 소규모 전투지만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것이 식민지 백성에게는 크나큰 그렇죠. 희망과 열망과 그럼요. 청산리 전투 이런 거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그 피해도 미미합니다만 돌파구가 됐던 그 동아일보에서 보천부 전투를 다뤘거든요. 그거를 방북했을 때 동아일보 사장인가 그 원판 있잖아요, 동판.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서 액자까지 걸어. 어머머머, 그건 진짜 이적 단체 찬양 고문이에요. 고무 찬양이에요. 예, 찬양 고문인데 왜? 야, 그것도 역시 언론사를 봐줘야 되나요? 똑같은 기준이에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나중에 변신했지만 아버지 자체가 남로당 출신이고 자기 큰아버지를 생각하셔야죠. 박상희 씨. 그리고 저 JP 어떻게 됩니까? 저는 촌수를 잘 따지는 편이 아니라서 JP 부인이요? 부인이죠. 예. 그분이 박상희 맞아요. 씨의 딸 아닙니까? 예, 저 정리를 할게요. 예. 그런 집안인데 1946년에 소위 대구 폭동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은 뭐 쌀 문제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한다 그러면은 역시 좌우익의 대립이었고 거기서 대구 영남 쪽에 좌익들이 소탕당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박정희가 가장 존경했었던 형들 중에 뭐 박상희, 박동희 뭐 이렇게 등등 있었는데 제일 존경했었던 박상희 인물이었죠. 그분이 죽음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남로당이 돼요. 박상희는 그때 죽었지만 그 딸은 조카죠. 잘 키워서 나중에 자기의 그 신복이었던 JP 결혼합니다. 아이고. 박영옥 여사인데 보통 인맥이 아니네요. 좌익 인맥이네요. 박정희는 남로당에서 매우 큰 똘똘하잖아요 원래. 매우 큰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948년 9년 요때 이제 뭐 4.3도 있었고 또 여수순천 반란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군내 좌익 세력이 문제가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숙청할 때 숙자
네, 이런 작업이 일어났을 때 파동이 일어나갖고 많은 그 군인들이 잡혀가고 처벌받으면서 심지어 사형당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박정희도 사형 대상자였죠. 형이 그랬으니 얼마나 핏줄이. 예, 아니 그거 떠나갖고 본인도 사상이. 본인이 남노당의 그 주요 간부였거든요. 군내에 침투해 있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알 것 같아요. 동지들을 부른 거죠. 예, 부르는 조건으로 그때 요즘은 SOS 폴리바게닝. 그때 그 SOS를 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백선엽이었어요. 유명한 예. 저 실화 저 일화라는 표현을 그럼요. 씁니다. 이 언론에까지 이 나왔죠. 두 사람은 그 독립군 또 중국군 때려잡았던 간도 특설 때 일본군 9.1번 간도 특설 때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에 SOS를 쳐갖고 백선엽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사형 면하고 명단 불어갖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 공개적으로 반성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이고. 그때부터 변절과 전향의 역사가. 그러면서 왜 자꾸 친일의 그 전향수들한테 장기 전향수들한테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해. 친일 장교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그 남노당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고백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사과.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 없어요. 우리가 혹시 모르고 지나간 건 아닙니까? 네? 우리가 혹시 모르고 지나간 사과했을 것 같은데 사람이면. 그리고 그 쿠데타 성공해서 60년대 초반에 그 일본 방문했을 때 박정희를 저 환영한다고 일본의 아들이라. 아카사카라고 하는 요정이 즐비한 일본 거기에 그 만주군 출신들이 모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모여갖고 딱 있었을 때 박정희는 일본 말로 얘기했대요. 아, 워낙 유창한 예. 일본 말로.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 딱 하이. 쓰고. 예. 저 혈서로 일본 천황에게 그 충성을 맹세했던. 그리고 매년마다 공화당 정치 자금으로 그 당시로서 우리 워낙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돈도 송금 받았대요. 아, 완전히 저 친일이 아니라 동일 아니죠. 국가군요. 동일. 종일이죠, 종일. 종일이 아니라 같은 일자를 써서 전 동일. 아, 동일. 아니, 동일 요즘 표현으로 따면 종일이었어요. 종일이네요. 종일. 예. 그러면 사상 검증 해야 된다고 제가 실시간 저 인기로 올랐어요. 저는 새누리당의 사상 검증 찬성합니다. 저 찬성하고요. 예. 박근혜 여사 특히 예. 아버지 후광으로 정치적 자산이 반 이상은 아버지 후광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친일 행각도 그렇지만 쿠데타는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 그 후에 그 수많은 인권 유린 뭐 그건 아마 정치적인 술수라고 하겠죠. 정치적인 내용이었으니까 아니라고 할 텐데. 그리고 그 우리 그 신기록 세운 거 있었잖아요. 전 세계 사법 역사상 예. 신기록 세운 거 8명 사형 판결시킨 다음에 그 밤을 지나지 않고 다 싸그리 죽여버린.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막말보다 더 나쁜 게 막짓이지만 사상 종북해서 실제로 국민을 죽였거나 사법살인한 것까지 갔다면 나쁜 거지만 그렇게 안 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사상이 공산주의인지 자본주의 잘 모르는데 아무튼 권력을 위해서 탱크 동원해서 천탈하고 별 2개짜리들이 별 3개 4개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걸 뒤집어 엎고 이건 자유민주에서도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그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국가 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요. 지금 뭐 우리가 그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진짜로 하는 얘기죠. 이런 유치한 짓거리들을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한 얘기가 그 뒤에 또 별 2개짜리는 지네 선배가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노태우는 예. 권력을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 그때도 역시 광주 시민들이 뭐였습니까? 그 유명한 빨갱이들 아닙니까? 그걸 보도했던 MBC라는 언론이 불탄 거. 지금 3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 언론 상황과 당시에 MBC가 불타던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 빨갱이 폭도로 몰아서 신군부가 광주 시민을 학살하던 것과 지금 빨갱이로 몰아서 민주 진보 진영을 억누르고 12월 대선에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 노골적인 게 약간 치사해지고 치밀해지고 비겁해지고 비굴해진 것뿐이죠. 그렇죠. 평소에 오빠라고 불렀다면서요, 전두환을. 예? 박근혜 여사가. 왜? 그 오빠. 박정희가 가장 신임했었던 그리고 키워줬던 조직이 바로 하나회예요. 아, 예, 예, 맞습니다. 하나회 수장이 전두환. 예. 그 저 쿠데타 해갖고 뭔가 좀 불안했을 때 시민들을 안심시킨 게 바로 전두환이 그때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있었는데 그 교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부터 벌써 아니, 학생들 동원해갖고 시간제 시켰어. 하극상에 저 예. 피가 끓고 있었구나. 그 당시엔 육군사관학교가 주는 그게 컸기 때문에 네. 사관생들이 시가행진, 우리는 혁명을 지지한다 라고 딱 하니까 민심이 안정이 돼버린 거야.
아무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소위 저희 농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장파가 제일 무섭다고 학계에서는 소장파가 무섭잖아요. 맨날 새로운 학설 들고 일어나서 막 통세를 뒤집으니까. 그러니까 카다피보다 높지. 카다피는 대령이었는데, 그지? 아 그러니까. 예. 아 그렇구나. 예. 대위였나? 카다피는 별 2개짜리면 높은 거군요. 아무튼 이런 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위배가 되는 것이고. 자 노래 한 곡 듣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이제 60 얘기하고 효순이 미선 얘기 좀 하려고요. 예. 자, 웃기고 자빠진 이런 색깔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길 바라면서 90년대 초반이구나. 80년대 말인가? 그때 이미 발표됐었던 노래지만 이정열 씨가 새롭게 부른 들국화 출신의 최성원 작사 작곡의 색깔 들어보겠습니다. 색깔? 예. 그 느끼한 이정열 씨가 불렀어요? 예. 초록 색깔이 나는 좋아 파란 색깔이 있기에 주홍 색깔이 나는 좋아 빨간 색깔이 있기에 이 세상 모든 색 한 색깔이면 그건 너무너무해 파랑 빨강 모두 다 필요 없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 슬픔이 여기 있었기에 기쁨 또한 여기에 이별이 여기 있었기에 만남 또한 여기에 그 색깔로만 칠하자고 자꾸 너는 우기고 이 색깔만이 좋다고 자꾸 나도 우기네 도화지 하나에 한 색깔이면 그건 너무너무해 그러면 도화지를 찢어야겠네 그럴 수는 없잖아 미움이 여기 있었기에 사랑 또한 여기에 웃음이 여기 있었기에 만남 또한 여기에 빨주노초 파남보 우린 모두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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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좋은데요. 간만에 빨주노초 들으니까. 파남보 또는 빨주노녹 파남보 또는 보남 파천노주빨 이 7가지 무지개가 하나 모여 한 군데를 모이니까 바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래 그
투명한 그런 색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흰 색깔. 예. 색깔론으로도 아마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총선에서 봤지만 그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전쟁이라는 그 트라우마는 아마 가장 인간으로서 죽음과 같은 충격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거를 떨쳐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있어 갖고는 미군의 존재가 무엇인가, 미국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고 극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게 바로 10년 전의 사건. 그렇습니다. 예, 기인한 거죠. 2002년 그 한참 월드컵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랬을 6월 와중에 달이었어요. 예. 신미선, 신효순. 네. 아유 이름들도 참 예쁘고 중학교 당시 2학년이었죠. 예. 마을 잔치, 마을 행사 다녀오다가 예. 미군 장갑차. 근데 사실 장갑차라는 게 속도가 물론 빨리 달리면 수십 킬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죠? 네. 전시 상황도 아니고 네. 도대체 음주운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정신을 안 차린다고 하더라도 그 느린 차가 네. 애들이야 설마 했겠죠 당연히. 아니, 설마 했죠 당연히. 무슨 저 트럭이 아니니까 예, 예. 지나가는 옆길인데 예. 한복판을 지나간 것도 아니고. 네. 와 그래서 이거는 뭐 고의에 의한 살인이든 어쨌든 살상이라는 살해의 결과가 나기 때문에 관실일 텐데. 완전히 과실치사 예, 예. 중과실치사죠. 예, 예. 그렇다면 아무리 여러 가지 무슨 요건을 따지고 이러더라도 5년 뭐 100만 번 양보해서 3년이라도 실형을 살고 나오면서 그래야 양국 간의 주권국가로서 그 예. 부모님이나 우리 대학의 딸들에 대한 대형일에 대한 면이 쓰는 건데 이거 무슨 뭐 벌금도 없고 다 무죄예요. 이게 뭐냐면 그 이게 주둔군 협정 있죠. 소파. 예. 소파 협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그것이 똑같은 잣대로 우리나라 민간인들 또는 군인들을 처벌하는 똑같은 잣대로 재판을 받게 했으면은 괜찮을 텐데 그런 관할이 없었거든. 지금도 그게 시원치 않고요. 예. 예. 지금도 이태원에서 뭐 외출 나는 미군이 행패 부리거나 사고 치면은 미군 헌병이 와서 해결해야 돼요. 예. 적발을 한국 경찰이 한다 하더라도 한국 경찰이 이렇게 잡아갖고는 법원에 우리나라 법원에 넘기는 이게 안 됩니다. 예. 미국 헌병이 와갖고 아마 What are you doing now? 뭐 이러면서 영어로 막 일부러 씨부리겠죠. 예, 예, 당연히 그리고 예. 의사소통이 안 되고 무조건 부정하고 보겠죠. 예. 예. 한국 경찰 검찰이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지만 묵비권 행사하고 예, 행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우기고 경찰서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 헌병을 부르는 거예요. 미국 헌병한테 신병이 인도돼 갖고 그냥 가면 그만입니다. 제가 사상 검증 대외관 검증할 때 불법 부정 선거에 대한 거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죠? 쿠데타에 대한 얘기. 아까 선거에 관한 얘기. 또 한 가지가 그 미국 이제 6월 12일 날 13일 날 대한문에서 주로 사진전이나 추모 콘서트가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경기도 이제 그 현장에서는 추모제도 이루어지고 네. 분명히 어디까지 우리가 용미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우호적인 관계는 중요합니다. 예. 아까도 맞죠 외교 미국 동서독이 싸우고 소련하고 싸울 때도 외교 관계끼리는 악수하고 그럼요. 원래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또 하는 겁니다. 우린 중국이랑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예. 러시아, 북한, 일본, 뭐 아프리카 전체, 중남미 친하게 지내야 돼요. 다각도로 친하게 지내야죠. 예. 그럼요. 더군다나 그 센 나라들인데 예, 그런 사상 검증 분명히 무기에 대해서는 사과 요구해야 되고 불평등한 한미 소파 협정 개정되기 전에는 제가 시기상조론이라고 FTA 절대 반대라고 시기상조론을 반대했던 논리가 상식적인 것이고 그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확한 사상 검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수 쪽은 그게 절대로 아니라고 했죠. 야, 애들들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5천만이 살려면 미국에 수출해야 되고 미국이랑 잘 보여야 되고 미국과 하나가 해야 되는 항상 이거예요. 근데 그런 희생론 그런 생각, 희생론. 예. 그런 생각 그리고 또 FTA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기보다는 미국 사람, 미국에서도 보수파들, 예. 공화당의 그런 견해랑 비슷한 것이지. 그 정신적인 불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멋진 거예요. 표현이네요. 정신적 불구. 정신적인 불구고 장애 있는 분들 비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혹시 조중동들은 무슨 손병이 민중 가수 손병이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불구예요. 맞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씨. 예. 아니
이런 것 따지면 이거야말로 종미예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미국을 일단은 옹호해주고 보자라는 네. 것이 그 종미가 아니고 뭐예요? 제가 니들이 얘기하는 북한에 대해서 일단 니들 말 듣지 않고 북한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종북이라고 한다면은 미국도 이해해야 되지 않냐. 일단 미국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봐주자고 하는 니들의 생각이야말로 종미죠. 그래서 제가 종북도 나쁘다고 했고 근데 종북만큼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미워하는데 일본 너무 추종하는 종일 나쁘고 자본주의 너무 추종하는 종자 나쁘고 미국 추종하는 종미 나쁘다고 써놨어요.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친일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든지. 왜 없어요? 우리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또 99% 그 당시 지금 나 살아있는 어르신들 예. 99%는 다 친일이었다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종일주의자잖아요. 그 하태경이가 그랬나요? 예, 종일주의자. 아니 하태경이 그 사람은 제가 아직 욕은 안 하겠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 박근혜나 이명박한테도 뭐 저는 육두 문자 쓰고 그러니까 개라고는 하겠습니다. 예. 요섭이라는 놈인지 백요셉이라는 놈인지. 요셉. 예. 변절자 이런 표현은 어떤 과정인지 파일을 공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임수경 의원 입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반반만 믿는데 그거 반만 믿더라도 실수한 겁니다. 그래 어쨌든 네. 그러면 공인으로서 실수한 건데 사실은 공인으로서. 예.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에 대한 변절자가 아니라 같이 사는 동포 인민들이나 북한 커뮤니티라고 보면 사실은 못할 바도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노정렬이 하겠습니다. 왜? 인민들 저러고 있는데 혼자 나오면 좋아? 물론 살려고 나왔겠죠. 인권 네. 중요하겠죠. 근데 그랬던 백유섭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대한민국이니까 통일의 꽃이라는 임수경 의원 여러 가지 개인적 아픔도 있는 사람입니다. 뭐 아들 문제도 있고 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뭐 술자리인 것도 같아요. 사실 이것도 아주 멋지게 누가 정리를 해놨던데 백유섭이 무슨 국가기관도 아닌데 조장했다면 함정을 파고 선동한 것이요. 만약에 녹음을 하지 않고 증거를 못 대면 거짓말이요. 이것도 사실 꼼짝없이 걸려든 셈이에요. 사실은 지는 주장을 하겠지만 보수신문에서는 저는 저 선량한 탈북자들 세터민들 말고 이렇게 보니까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북한 욕 하고 다니고 뭐 이러더라고요. 네. 백유섭이. 네. 그 정도의 정신 상태나 지적 수준, 의식 수준 가지고 우리 임수경 의원이든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북풍 공작, 종북 공작을 만든 이 백유섭 이런 애들이야말로 사실은요. 저는 북한에 다시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사실 지금 살려두는거나 밥 먹이는 것도 아까워요. 저는 뭐 이분이 참 안타까워요. 와중에 총살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왜 안타깝냐면 이런 분들이야말로 예. 그 탈북자들이야말로 그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그 남한 사회에서 안착하면서 일단 생활인으로서 성공하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역설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에서 여기 뿌리를 박으면서 남북 간의 가교가 되길 원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들을 위해서 당시에 방북했던 임수경 또 수많은 통일운동 관련가들 문익환 목사 뭐 우리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 의장 네. 또 지금 수많은 종북 소리 듣고 있는 몇 퍼센트 빼놓고 선량한 정말 가장 빨갱이로 탄압받았던 우리 민주 진보 개혁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유지된 건 모르고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 욕하고 입만 열면 김일성, 김정일 체제만 욕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예.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김일성은 옳았는데 그 아들이 잘못했다. 내지는 김정일까지는 좋았는데 3대 세습은 안 좋다라든지 예. 자기 그 입맛에 맞게 재단해갖고 북한 정권을 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행위들이 전혀 남북 간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거칠게 얘기해 볼까요? 예. 거칠게 얘기한다면은 해방 전후에 그러니까 해방 후에 북한에서 그 남한으로 탈북을 했던 그 당시 청년들 서북 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네, 많이 들어봤던 한국의 보수주의 반공주의를 대표했었던 행동대원들이었어요. 예.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백색 테러를 자행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갖고는
했던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함부로 나서가지고요. 우리나라의 민주화, 인권과 평화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탈북자 여러분들께서 자중자애, 남한의 예.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그 숙골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쪽에 같으면 안 돼요. 그분들의 그 행동 대원에 대해서는 예, 이용해 먹는 거죠. 절대로 그 당신들 위해서도 절대 그리고 쓰지 않죠.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예.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예, 이게 진실이죠. 저는 백요셉 이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 나올 건데 그렇죠. 이분에 대해서 왈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존경하는 당신이랑 사진 찍고 싶어서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도 드러났고 예? 뭐 등등등 그랬지만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신념을 갖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좋아. 하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남한의 민주화에 역행이 되는 거고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 통일에 역행된다는 것만. 예. 오히려 말이에요. 북한에서 그런 아픔을 겪고서 경제적인 이유가 됐던 또는 사상 이유가 됐던 또는 범죄를 저질렀건 해서 탈북을 했으면은 여기 와서 이 탈북자들이 그런 거 나설 때 안착할 수 있게 예. 특히 매스컴을 타는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맞습니다. 당신들 그 진짜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안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예. 편가르기식으로 해갖고 한쪽을 옹함으로써 당신들의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예. 여기 얼마나 물론 전제가 된 거는 그렇다고 해갖고는 우리 임수경 의원의 그 언행이 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해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자신의 본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보세요. 한쪽은 탈북을 한 사람이고 한쪽은 소시적에 자발적으로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다 욕을 먹겠지만 예. 이 두 세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감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접자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중한 자산들을 스스로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언론이야 원래 수국 기득권 언론이야 예. 그렇다 치고 예. 어떤 본인 입에서 총사할감이라는 말을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실체적 과정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기 바라고 저는요 늘 삼부자욕을 하도만 해가지고 그 쓰리김 삼부자나 쓰리이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까지 이루어지는 삼부자 세습 체제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우리 국민들이나 인민들이 보기에는 결코 옳지 않고요. 예. 또 입만 열면 사실은 옛날에는 체제 전복 세력이란 말 유행했잖아요. 8, 90년대. 네. 그때 체제 전두환 노태우 YS가 혹은 MB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부정은 자기들이 체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권 전복 세력은 맞아요. 근데 자기들이 체제라고 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 김일성 저기는 밉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2,500만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도 가입이 돼 있고 어떻게 하면 외교적인 실질적인 통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러시아의 관계도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안 나요. 전쟁 그럼 미국에서 북북 때리면 인민들을 안 때리고 그러면 그 김일성 삼부자 김정일은 죽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김정은 한 사람만 죽입니까? 걔네가? 아니죠. 이라크 전쟁을 떠올려 보세요. 후세인 독재자 석관한다는 이유로 이라크 바그다드에 10만 명의 양민이 죽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미국이 북한 악의 축으로 구정하면서 그러면 걔네 실력이면 사실은 언제든지 김정은 정도 델타 포스든 네이비시리든 동원해 가지고요 1,000명 풀면 500명 죽고 500명이 김정은 하나 속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 와중에 예. 네. 남북 간에선 전면전이 일어나는 그렇죠. 제가 말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왜 남한 인권 얘기야? 북한 탈북자들 인권 얘기는 북한에 중국에 있는 사람 왜 얘기를 안 해? 우리 늘 얘기하지만 제가 말한 건 그게 아니에요. 떠드는 게 도움이 안 돼. 더 탄압받아. 이용해 먹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이용해 먹지 말란 얘기고 거기에 놀아나지 말란 얘기고 또 이해찬 후보가 말한 것도 그래요. 저는 뭐 친이 반이도 아니에요. 북한 인권은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외교적 통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여기서 막 떠들면 바로 개선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더 탄압할 걸요 아마. 탈남자가 예. 탈북자가 아니라 탈남자가 가갖고는 그 우리가 봤을 때 북한의 보수층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막- 맨날 나만 욕만 하고 다녔다고 봐요. 얼마나 미워요?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남북간에 도움이 되냐고요. 그렇죠. 아이, 탈남자란 말 재밌네. 예. 노래 부르고 이제 예, 정확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6월 또 다시 6월이 왔습니다. 예. 6월은 그 현충일도 있고 한국 전쟁 발발일도 일요일은 87년 6월 항쟁 몇 바로- 주년이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25주년 25주년이군요. 예, 그 호국 영령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민주화에 큰 획을 그었던 87년 6월이 6월 10일 학생회했던 특히 우리 386 세대들은 이제 사회 중심이 된 중장년층들이 되셨는데 국회의원들도 많으시고 이제 뭐 그 세대들이 변하지 않으면 바로 수구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변하지 않으면 수구되는 거고 젊었을 때 생각만 하고 변하지 않으면 수구되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고. 예. 이건 뭐 이념적으로 좌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의 그 당시에 돌멩이를 들었거나 아니면 넥타이를 들어서 박수를 쳤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보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쿠데타나 일방식 퍼주기의 종일 종미 종자나 아니면 부정선거 이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유신 때 음. 우리 그 여사의 박근혜 여사의 아버지께서 금지시켰던 곡들이 한두 곡이 아니거든요. 예. 이것도 진짜 옳지 않죠. 진보붓을 떠나서. 금지곡 콘서트를 오늘 그러니까 6월 8일 홍대 인근에 있는 여러 클럽 아유. 홍대 놀이터에서 예. 저녁에 금지곡 콘서트 합니다. 저도 참여할 거예요. 아유. 오늘 저녁 7시에 홍대 앞에 그 놀이터로 오시면은 지금 부를 노래를 제가 부를 건데. 복 받으실 거예요. 무료 공연이라면서요. 예. 근데 공연 자체는 전혀 무료하지 않다면서요. 예. 아주 재밌고. 네. 예. 6월 10일에 또 이제 오후에 3시에 정동에 서울미술관 앞에서 또 무료 공연 하는데 이 노래는 뭡니까 좀 가사 내용이 퇴폐적이고 부정적이라 예? 그래서 금지곡이었거든요. 아유 할 얘기 많은데 지들은 무슨 정인수기부터 해서 요정 심수봉이 끼고 술 먹다가 총 맞아 이런 쌍 갑자기 마지막에 욕 나오네. 씨. 하긴 지가 구리니까 그런 거 못 하겠겠지. 같이 나눠 먹지 왜 지 혼자만 처먹고 국민들은 노래 선정 퇴폐 이런 걸로 이런 씨. 저 하늘에 구름 따라 흐르는 강물 따라 정처 없이 걷고만 싶구나 바람을 벗삼아 가며 눈앞에 떠오는 옛 추억 그리워라 소나기 퍼붓는 거리를 나 홀로 외로이 걸으면 그리운 부모 형제 다정한 옛 친구 그러나 갈 수 없는 신세 홀로 가슴 태우다 흙 속으로 묻혀갈 나의 인생아 묻혀갈 나의 인생아 묻혀갈 나의 인생아 깊고 맑고 파란 무언가를 찾아 떠돌이 품팔이 마냥 친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 이곳에 별을 보며 울먹이네 이 거리 저 거리 헤매이다 잠잘 곳은 어느 곳인가 지팡이 짚고 절로 거려도 어디인들 이끌리니까 그리운 부모 형제 다정한 옛 친구 그러나 갈 수 없는 신세 홀로 가슴 태우다 흙 속으로
묻혀갈 나의 인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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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혀갈 나의 인생아. 저 이거 왜 금지곡인지 알았어요. 지금 악상이 떠올랐어요. 언제든 살해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박통이. 묻힐 자의 묻혀갈 나의 인생아. 이게 지금 거의 한 20번 정도 나오죠, 계속. 예, 많이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총 맞을 줄 안 거야. 아이고. 예. 예, 한 사람 실존적으로 관계 문제가 아니고요. 수십 명의 그리고 사실은 수많은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걸 생각하면 사실은 뭐 하느님이 안 계시더라도 자업자득이죠. 예, 사실은. 아무튼 자 6월 다음 주에 우리 또 예. 다음 주 며칠이냐? 6월 15일 되는 건가요? 예, 6월 15일 날 만나야 되죠. 예. 8일 날 7, 한 8, 7, 12일, 15? 15 맞네요. 오늘 네. 6월 8일이니까. 예, 8이니까. 자, 애국 시민 여러분, 그 해동포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